네, 배재대학교 드론로봇공학과 차도환 교수입니다. 사실 제가 작년에도 이 육군역 포럼에 참석을 해서 토론에 참여를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그때 이 앞에 이렇게 장군님들이 굉장히 많으셨는데 저를 노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되게 무섭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시간에 이제 표정들과 별로 무섭지는 않습니다. 좀 식사를 해서 그러신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늘 저는 전장 기능별 드론 전력 활용 방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드릴 텐데요. 사실 제가 이 발표 내용을 김경란 상무님의 발표 내용을 듣다 보니까 저는 앞으로 대한항공과 연구과제를 앞으로 아예 못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이제 발표하는 요지가 사실은 대한항공이 추진하는 부분과 좀 다른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생각하는 육군에서의 이런 드론은 소규모 그리고 대량 그리고 값싸고 지능화 이런 부분들이 사실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내용들을 오늘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보시는 바와 같고요. 모두가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드론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너무나 많은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활약이 사실은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의 전쟁의 양상과는 다르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고 그렇게 변화가 지금 태동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오늘 말씀드릴 텐데요. 사실 영상을 좀 준비를 했는데 이 부분은 간략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육군에서 저에게 요구를 하셨던 게 전장 기능별로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리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에서 사용된 어떤 드론의 사례를 좀 언급해주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요청을 하셔서 준비한 그런 영상인데요. 이런 부분들은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시는 그 장면은 참호에 이 러시아 병사가 남겨진 상황이고 드론으로 결국은 항복을 유도하는 그런 영상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 영상은 보시는 바와 같이 소형 드론에 의해서 포탄을 떨어뜨려서 참호를 격파한다든가 아니면 우측에 이제 전차 영상을 틀어주실 수 있나요? 정확하게 포탄을 포탑 안으로 떨어뜨려서 전차를 파괴하는 그런 영상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영상은 들판에 이제 러시아의 어떤 방공 미사일과 이동식 레이더가 확인된 이후에 바로 우크라이나의 자폭 드론이 가서 파괴를 하는 그런 영상이 되겠고요. 다음으로는 러시아의 무기 창고에 자폭 드론이 자폭을 해서 러시아의 어떤 탄약 보급을 제한하는 그런 형태로 사용된 이런 드론 등이 되겠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드론은 FPV 드론을 통해서 화물을 운송하도록 하는 그런 드론이 될 텐데요. 약 9.5kg의 중량을 운반할 수 있는 드론 등이 실제 우크라이나 현장에서 사용이 되고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간단하게 이렇게 영상들을 통해서 살펴봤는데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에서 사용된 드론의 모습들을 한번 분석해 보니까 다음과 같은 특징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먼저 공격 또는 정찰 위주의 드론 전력이 계속적으로 운용이 되고 있다. 두 번째는 국가 간 드론 기술 경쟁의 시험장으로 활용이 되고 있다가 되겠습니다. 전쟁 초기에는 바이락타르 TB2가 운용이 잘 되었지만 러시아의 대공 무기를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무력화되면서 이 바이락타르 TB2는 현재 미운용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 고가형 드론, 고정의 항공기를 포함한 고정의 무인 항공기를 포함한 이 고가형 드론의 무용론이 대두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드론의 소형화, 또 소모품화, 또 저가화 추세가 등장하게 되었던 거죠. 그러면서 대량의 민수산업용 드론이 이 전쟁에 투입이 되었고 그 결과 소형 또 저가의 멀티콥터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활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또 드론의 효용성은 더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략폭격기를 사용해서 했던 그런 임무들을 고정의 무인 항공기를 통해서 훨씬 그 가격이 저렴한 이런 고정의 무인 항공기를 통해서 그 이상의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 가성비가 매우 높은 어떤 효용성이 극대화되고 있는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또 여기서는 지금 언급이 되지 않았지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에서도 이 드론이라는 것은
대규모의 어떤 소모전의 양상으로 활용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병사, 러시아의 병사들의 입장에서 보면 계속해서 날아오는 이 조그만 드론 하나 때문에 전투를 수행하기 어렵고 전투의 어떤 승패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양상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아무래도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서도 드론이 굉장히 큰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적의 지휘관을 사살하기도 하고요. 최근 전투 방식의 변화를 준 이스라엘 또 은신처에 바로 침투를 해가지고 기습하는 그런 목적으로도 활용이 되고 있고요. 피해가 잇따르자 이거는 연령 제한이 적용돼서 좀 실행이 안 되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헤즈볼라의 어떤 자폭 드론이 이스라엘의 어떤 방공 기지를 직접적으로 파괴를 함으로써 전략적인 성과를 획득하고 외교적 협상 수단으로 사용되는데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의 양상을 분석을 해보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규모 소모전의 양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마스 전쟁에서 5일간 약 115회의 드론 공습을 수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또 드론을 중심으로 한 최첨단 기술 개발의 시험장이 되고 있습니다. 공격을 하는 입장, 방어를 하는 입장에서 첨단 기술들이 적용이 돼서 지금 테스트가 되고 발전을 하고 있고요. 이 3번이 특징적인 부분들이 될 텐데요. 하마스는 게릴라식 저가형 드론으로 대응을 하고 이스라엘은 AI 기반 첨단 기술 기반의 드론을 사용을 하면서 지금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마스의 경우는 이 드론의 특성을 잘 활용을 해서 드론을 운용하는 어떤 최적의 전술로 이스라엘의 첨단 기술에 대응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이 하마스가 이 드론에 대한 어떤 시스템을 통합하고 제작하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러한 부품들은 쉽게 마련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능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징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육군의 드론 전력 발전 방향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저에게 주셨던 숙제인 전장 기능별 드론 전력 발전 방안은 기능별로 보시는 바와 같이 당연히 활용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지휘 결심을 위한 정보 획득의 수단으로, 또 보다 정확하고 구체적인 실시간 정보 획득을 위한 목적으로, 또 최소 저항선으로의 기동 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리고 작전 실시간 저비용 고효율의 화력으로 운용하기 위한 목적, 그리고 선제적으로 적에 투입이 되어서 적의 위협을 분석하고 또 능동적인 방어 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 그리고 전투원의 생존성 보장과 전천 후 작전 지속 지원이 가능하도록 이러한 드론이 전장 기능별로 활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에 더해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이 제대별 드론 전력의 발전을 고려해야 될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 육군이 제대별 각자 다른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이 목표에 따라서 드론의 어떤 성능이라든가 형상, 또 임무 장비 등은 상이하게 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드론으로 다양한 목적을 구현하고 또 만능형 어떤 드론이 아니라 이 제대별 상이한 임무 목표에 부합한 드론을 도입을 함으로써 보다 빠르게 또 저렴한 그런 드론들이 도입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러한 임무 목표를 달성을 위한 기술 발전 요소들은 다음과 같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 기술, 또 군집 드론 제어 기술, 또 배터리 및 충전 인프라 기술, 또 항법 및 상황 인지 기술, 또 이종 다수 기종의 통신 운용 기술, 충돌 감지 및 회피, 인증 시험, 보안, 이러한 기술들이 필요할 텐데요. 결국 이러한 기술들이 구현이 된다면 완전 무인화도 가능할 것이고요. 또 무인체계 군집 운영을 통한 작전 효과성이 제고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 채공 시간이 확대되고, 또 무인체계 통합 운영을 통한 작전 효과성, 그리고 드론 생존성이 보장되는 가운데 드론의 통제권 보호, 정보 보호 등의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끝으로 결론 및 제언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드론 운영 방식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명확해진 거죠. 그 결과 작년에 미 국방부 부장관인 캐서린 힉스는 리플리케이터 이니셔티브라는 것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드론,
이 무인 체계 국방 로봇이 사실은 포함이 되는데 스몰, 스마트, 칩, 앤 매니로 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미 국방부는 이 관점에 맞춰서 현재 국방 로봇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우리도 이러한 부분에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고가의 죄송합니다만 고가의 고정익 무인 항공기인지 아니면 똑똑하지만 작고 저가이고 대량의 그런 드론을 통해서 전투 현장에서 사용하게 할 것인지를 육군이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저도 그 아까 저가형 그다음에 대량 무인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네. 다음으로는 이 한국형 모듈식 개방형 시스템 K모사의 적용입니다. 결국 대량의 저가의 작은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선 결국 우리 국방부하고 국가연이 주도하고 있는 이런 K모사가 적용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이런 플랫폼 및 탑재 장비의 레고블러식 떼었다 붙였다 하는 레고블러식 조합을 통해서 임무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고 또 동일한 규격 적용을 통한 유지 보수 및 성능 개선 또 사용자 정비를 통한 유지 관리 및 비용 감소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저는 앞서 말씀드렸던 어떤 리플리케이터 이니셔티브의 관점에서 우리 육군은 이 전투원들에게 있어서 조종의 능력보다는 이 드론 시스템을 종합하는 능력을 확보하도록 하는 방향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FC라는 플라이 컨트롤러가 하나가 주어지고 모터가 주어졌을 때 주변에 있는 나뭇가지를 결합을 해서 소형의 드론을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정말 너무나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육군에서는 멀티콥터 드론 시스템의 종합 그리고 사용자 정비를 위한 교육 훈련을 개설함으로써 병사들의 이러한 능력을 키워야 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